안녕하세요. 믿음모터스 박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에 좀 어그로를 끌었어요. 싸고 좋은 차가 왜 없어 있지 뭐 이런 느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싸고 좋은 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차를 봐도 이 차가 싼 차인 건 알겠는데 좋은 차인 건 모르겠는데 이게 좋은 차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싸고 좋은 차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싸고 좋은 차는 있어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싸고 좋은 차에 대한 이런 기준을 알려드리면은 저 사기꾼으로 보일 거예요. 이 자식 믿음모터스라고 써있는데 안 믿음모터스구만,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생각 분명히 나실 겁니다. 근데 어떡해요, 이게 진짠데. 제가 엔카 보고 제 차 사러 오시는 손님들한테 절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왜냐면 진짜 사기꾼 취급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싸고 좋은 차 있으면은 우리 가족이나 제 친구들에겐 권해줍니다. 근데 다른 고객님께 절대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런 차는 아는 사람들이 와서 사가요. 이 차 좋아, 이 차 정도면 싸고 좋구만, 아는 분들이 와서 사갑니다. 자, 싸고 좋은 차의 기준 4가지 알려드릴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이상한 얘기 할 거예요, 저. 자, 첫 번째, 외제차는 전손차가 좋습니다. 두 번째, 유사고 차는 수리비, 기존에 수리받았던 수리비 내역이 많을수록 좋아요. 자, 세 번째, 외판 단순 교환 많을수록 좋습니다. 엑스큐시 있잖아요, 교환. 그거 많을수록 좋은 차예요. 자, 네 번째, 키로수 많은 차 너무 좋습니다. 키로수 많은 차는 정말 좋은 차예요. 자, 듣고 보니까 이상하죠? 어이가 없죠? 아니, 얘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반대되는 얘기만 하고 있네? 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싼 차에 대한 기준이에요. 근데 그 싼 차들 중에 좋은 차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4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앞에 2가지는 우리 솔직히 차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뒤에 2가지는 진짜 좋은 정보예요. 이런 거 안 알려드리는데 그냥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외제차는 전손차가 좋다. 왜 그러냐면요, 연식 좀 있는 외제차들은 보험사에서 정한 차량 가액이 굉장히 낮아져요. 신차가 6천만원짜리 뭐 벤츠 E클래스 한 7년 8년 되면은 차량 가액 1,000만원 정도로 낮아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차를 타다가 사고가 빵 났어요. 근데 뭐 별로 큰 사고는 아니야. 그냥 조금 물론 엔진룸 내부 골격도 약간 먹었겠고 뭐 좀 부품도 갈아야 되고 하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그냥 고쳐서 타면 얼마든지 탈 수 있는 상태인데, 외제차의 경우는 연식이 됐어도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별로 크지 않은 사고인데도 보험사에서 정한 차량 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차는 전손 판정을 받게 돼요. 차량 가액보다 수리비가 비싼 경우, 간단하게 요걸 전손으로 치는데요, 전손차로 판정이 되면 시세가 확 떨어집니다. 전손차는 그 누구도 사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차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큰 사고는 아니었고 고치면 충분히 탈만한데, 그런 차가 전손 판정 받으면은 싸고 좋은 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아주 큰 사고가 아니라 작은 사고였다면. 하지만 우리는 그런 차, 전손차는 사기 싫으니까 요건 패스할게요. 자, 두 번째, 유사고 차인데 보험 이력이 많고 좀 수리비 많은 차. 제가 지금 여기 옆에 자료화면 하나 띄워놨어요. 현재 제가 팔고 있는 370만원짜리 K5입니다. 썬루프도 있고 기가 막혀요. 근데 엄청 싸죠? 요 차 인사이드 패널에 판금 있고요. 보험 내역 봤을 때 수리비 내역이 지금까지 880만원 들어간 차입니다. 아니, 370만원짜리 차인데 880만원 수리비 내역이 있어요. 나 딱 봐도 이거 사기 싫죠? 근데 이 차 상태 굉장히 좋아요. 아는 사람은 오자마자 바로 보고 살 차예요. 수리비가 많다는 거는 좀 발상의 전환을 할게요. 바꿔 생각하면 뭐냐, 사고 났을 때 제 돈 주고 제대로 된 곳에서 수리를 받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차를 빵 받았어요. 그러면은 뭐 90대1, 9대1, 100대0 이런 사고가 나왔어요. 수리비 상대편 보험사에서 해주죠. 그러면은 좋은 데 가서 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1급 공업사 가가지고 수리비 많이 들어도. 그러면은 수리비가 쫙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데서 수리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유사고 차의 경우에도 제대로 된 곳에서 수리를 받으면 차량 상태 탈만해집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자료 화면에는 제가 아까 캡처를 안 해서 안 나오는데, 2011년에 첫 번째 주인이 차를 신차로 샀고요. 그분이 2019년까지 차를 타다가 팔았어요. 사고 났던 건 2014년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2014년에 사고가 나서 내부 골격까지 좀 판금 먹었어요. 제대로 된 수리를 하고 그 후로 5년 동안 차를 타는 동안 별 문제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별 문제 없으니까 5년이나 차를 더 타지, 안 그랬으면 진작에 팔았죠. 이런 식으로
유사고 차인데 수리비가 많은 차는 바꿔서 생각하면 제대로 된 수리 받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차를 보기 싫으니까 요것도 패스할게요. 자, 세 번째, 외판 단순 교환은 많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자, 내부 골격이나 뼈대를 제외한 우리가 뭐 볼트 끌고 풀어가지고 이렇게 좀 띠따 붙여 쌓을 수 있는 부품을 만약에 교환했어요. 그런 거는 단순 교환으로 칩니다. 간단하게 앞에 후드, 양쪽 앞펜다, 문짝, 내짝, 트렁크 요런 애들은 교환을 해도 유사고로 치지 않고 단순 교환 무사고로 치거든요. 근데 참 이게 사람들은 교환이 있으니까 무조건 안 좋을 거다 생각하잖아요. 단순 교환의 경우는 몇 군데 있어도 솔직히 차량 컨디션에 별 영향 안 줘요, 솔직히. 근데 진짜 막 신차가 중고차가 3천만 원 정도 하는 차들 외판 단순 교환 두 군데쯤 있으면 차 가격 200, 300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컨디션으로 따지면 완전 무사고 차의 컨디션이 100점이다라고 치면요, 단순 교환 두세 군데 있는 차의 컨디션 95점 이상이에요. 큰 차이 없어요. 몰라? 말 안 하고 팔면 몰라요. 이 차가 어디 교환이 있었나?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차량의 성능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기꾼 같죠? 근데 이게 진짜인 걸 어떻게? 진짜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판 교환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값이 싸지니까. 그리고 값이 싸졌지만 그렇게 큰 영향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 며칠 전에 외판 단순 교환 5판 있는 스포티지 한 대 팔았거든요. 그게 완전 무사고였으면 시세가 한 1300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저 그거 1020만 원인가에 팔았어요. 저 그거 팔면서 와, 이 사람 이거 땡 잡았네, 좋겠다, 싸게 잘 샀네 이 생각했어요. 제가 막 권하진 않아요. 이거 진짜 싸고 좋은 차요 이렇게 권하진 않아요. 그렇게 권해봤자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차 좀 아는 사람이 잘 사갔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요거야말로 우리가 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진짜 제일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키로수 많은 차 가격을 생각해보면 진짜 싸고 좋은 차입니다.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키로수가 의미를 가지는 거는 전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경차,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는 차예요. 경차의 경우에는 엔진 배기량이 작잖아요. 엔진에 힘이 좀 없거든요. 그리고 좀 우리가 100km 이상으로 좀 가속하고 이럴 때 RPM이 쫙쫙쫙쫙 올라가요. RPM 막 3000대, 4000대 이래야지 100km 겨우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진에 좀 무리를 많이 주는 그런 차종입니다. 이런 경차들은 키로수가 좀 많은 차들은 확실히 엔진 내구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차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서 제외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직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는 차들, 제조사 보증이 3년에 6만 킬로 탈 때까지가 1차 보증이고요. 보통 5년에 10만 킬로 탈 때까지가 2차 보증이 있어요. 3년에 6만 킬로 탈 동안에는 차에 그냥 웬만한 곳 이상이 있으면 제조사에서 다 고쳐줘요, 무상으로. 그리고 5년에 10만 킬로 탈 때까지에는 엔진하고 미션 쪽에 대해서는 제조사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상 보증기간 남아있는데 키로수가 막 11만 킬로 돼가지고 보증을 못 받아요. 그럼 이런 차는 시세가 좀 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키로수에 대한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연식 짧고 뭐 예를 들어 2018년식, 2019년식인데 키로수가 막 17만 킬로, 18만 킬로, 20만 킬로 이렇게 된 차들 있잖아요. 연식은 짧은데 키로수 많은 차들, 이런 차들이 싸고 좋은 차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연식 오래되고 키로수 오래됐어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연식 오래된 만큼 차값 많이 싸지는 거예요. 이건 큰 의미가 없고, 연식 짧은데 키로수 많은 차들은 좀 키로수 짧은 차에 비해서 시세가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좀 얼마 안 된, 3, 4년 된 차 사는데 키로수 많은 차 사면은 좀 찝찝하고 좀 그렇잖아. 그럴 거면 내가 그냥 연식 10년 됐어도 5만 킬로 탄 차 살래, 이런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반대입니다. 연식이 오래되면은 차 키로수가 짧아도 차체가 좀 이제 강성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차의 성능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연식 짧은 차들은 이제 차체는 멀쩡하거든요. 근데 엔진 키로수가 많으니까 엔진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요런 생각에 좀 차값이 많이 낮아지는 케이스가 많은데,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택시기사님들 차 엄청나게 몰잖아요. 택시기사님들 보통 한 4, 5년, 3, 4년 타면은 차 폐차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폐차할 때 키로수가 보통 70만, 80만 킬로래요. 그렇다고 차 관리 엄청 하는 줄 아세요? 그러지도 않아요.
엔진 오일만 제때제때 갈고 타이어나 좀 달아지면 갈고, 그리고 내가 운전하는데 진짜 뭔가 차 이상이 느껴진다? 그때만 정비소 가고 요 정도만 관리하세요. 뭐 무슨 불수 원샷 맨날 넣고 뭐 나는 기름도 막 고급님 안 그래. 그런 거 전혀 하지 않는데도 70만 80만 킬로는 엔진 다 내구성이 버텨요. 근데 왜 키로수 많은 차가 싸냐?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판단할 때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게 키로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로수 많은 차가 실제로 안 나빠도 키로수 적은 차에 비해서 저렴하게 파는 것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반박하실 분들도 많다고 보긴 하는데, 요거는 중고차 업자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러면서 보고 계실 거예요. 다만 우리 중고차 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해봤자 안 믿기 때문이에요. 말해봤자 의심만 사기 때문이고, 저놈이 나한테 약을 파네? 이런 생각이 드는 말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팔고 있는 차 2대 여기 자료 올려볼게요. 요 2대 다 제가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랜저 IC 2대. 한 대는 한 17만 정도 탔는데 1,540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한 대는 9만 킬로 정도 탔는데 가격이 1,840만원 정도 해요. 300만원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예산 2천만원으로 그랜저 IG를 산다? 저는 2대 중에 무조건 1,540만원짜리 차 삽니다. 1,540만원짜리 차는 외판 교환도 4군데나 있어요. 그리고 키로수도 한 10만 킬로, 8만 킬로 더 탔어요. 근데 저는 300만원 싸니까 이 차를 살 거예요. 가격만 보고 샀냐? 아니요. 가격? 같은 값이라도 저는 고민할 거예요. 아마 1,540만원짜리 차가 가격이 1,800만원이었어도 저는 이 차 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파는 차니까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두 차량의 엔진 미션 컨디션 동일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비밀이지만 말씀드려요. 두 차량 실제로 시운전 해보고 이러잖아요. 차이 전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왜 저 외판 교환도 많은 차를 왜 사냐? 옵션이 좋아요. 이 차는 등급이 익스클루시브고, 그리고 다른 차는 그냥 프리미엄 등급이거든요. 요 1,540만원짜리 차가 옵션이 좋아요. 어라운드 부등. 그러니까 저라면 이 차를 사요. 거기다가 덤으로 가격도 300만원이 싸요. 너무 좋아. 만약에 내가 이 8만 킬로 더 찬 이 1,540짜리 차를 샀는데, 아니 진짜 재수가 없어서 만약에 엔진 상태가 갑자기 후루룩 나빠져요. 그럼 저는 300만원 싸게 산 돈으로 엔진 고칠 거예요. 그렇게 타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뭐 물론 엔진 고장날 일도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뭔가 다른 뭐 소모품이나 엔진 같은 거 교환해야 된다? 싸게 산 돈으로 그거 수리하면 돼요. 그럼 또 쌩쌩해져요. 또 이거는 마찬가지야. 9만 킬로 탄 차도 뭔가 소모품 교환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복불복이에요, 어느 차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키로수가 많고 좀 외판 교환이 있고 이런 차들은 실제로 보면은 뭐 좀 키로수 적고 뭐 완전 무사고인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아까부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를 일반 소비자들께는 절대 안 합니다. 이거 숨겨놓고 몰래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말해봤자 안 믿기 때문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싸고 좋은 차는 분명히 있어요. 다만 내 마음에 안 들 뿐이에요. 저 차는 좀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 싸고 진짜 막 신차처럼 좋은 차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차는 솔직히 없지. 근데 가격 대비해서 좀 몇백만 원 싸게 사도 뭐 차가 나쁘냐?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변에 있는 중고차 딜러들 보잖아요? 그럼 죄다 아까 말한 대로 전손차, 유사고인데 수리비 한 1,500만 원 있는 차, 외판 한 5판 교환 있는 차, 요런 차들 다 타고 다녀요. 키로수만 15만 킬로 이런 차. 참고로 제가 지금 타는 차도 키로수 21만 킬로 돌파 중입니다. 이런 차만 타요. 그게 남는 장사예요. 그리고 물론 실제로 차를 보러 가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상외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차들은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제가 이 1,540만원짜리 제 차를 팔아먹으려고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건 아닙니다. 이 차는 장담하는데 한 달 내에 임자 나와요. 차 아는 분들 좋다고 와서 사갑니다. 저 오늘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해가지고 사기꾼 취급 당할까봐 좀 두렵긴 하지만 좋은 정보 그냥 구독자들께 나눠드린다 생각하고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제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